되지 않을까? 무조건 되죠. 동물이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패턴이잖아 어차피. 아니, 동물 언어 있을 거잖아 분명히. 동물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뭐 했어? 그럼 이제 개가 말을 하면은 그게 개의 감정까지 그대로. 그렇죠. 놀았지 뭐 임마 뭐 이렇게.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부로 가볼까요? 3부로 갑시다. 3부로 가겠습니다. 오늘 역대급입니다. 자, 제목은 프로그래밍을 하고 양자역학을 해결하는 인공지능. 요거는 제목 정말 잘 지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제 인간이 어려워하는 영역까지 간다. 예, 지금까지 보셨으면 예.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과하지 않다. 아까 제가 살짝 얘기했는데 구글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2016년도 예. 어떻게 나온 거냐. 어. 그 전에 번역을 할 때는 오. 예를 들면 헬로를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프리카에 뭐 스와힐리어 이런 게 있어요. 뭐 우가차 이런 말을 했어요. 우가차차. 우가차차. 어. 우가차차가 한국어로 매핑되는 그 번역 DB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번역 DB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 번역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가차차를 헬로로 바꾸고 헬로를 안녕하세요로 바꾸는 거예요.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안 그래도 원래 그 번역도 잘 안 됐는데 그렇죠. 안 그래도 잘 안 되던 거를 두 단계를 거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은 뭐냐? 아까 그 워드 투백 보셨잖아요. 예. 단어를 숫자로 바꾸는 거. 예. 문장도 숫자로 바꿀 수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거는 영어만 있어도 학습이 돼요. 영어는 영어만 가지고 학습이 돼. 한국어는 한국어 가지고 학습이 돼. 아까 뭐 빼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쵸, 다 돼. 그 숫자로 바뀌어. 그 다음에 그 숫자가 다시 한국어, 일본어로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우가차차가 들어오면 우가차차가 숫자로 바뀌어. 그 숫자를 한국어로 바꿔. 문장이 들어오면 문장을 숫자로 바꾸고 그 그림도 그렸잖아. 그렇죠. 문장을 그림도 그리는데 아프리카가 들어오면 한국어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언어와 언어끼리의 이 관계라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지만 네. 결국은 다 숫자야. 정리 끝. 그렇죠. 그래서 요즘 구글 번역이 말도 안 되게 좋아진 겁니다.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영어, 한국어는 되게 거리가 멀고 구글이 보기에 한국어가 우선순위 뭐 1순위는 아닐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들은 얘기가 영어, 프랑스어. 제가 프랑스어를 몰라서 뭐 퀄리티를 평가할 수가 없는데 예. 거의 진짜 완벽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영어, 프랑스어 이런 거는. 그래서 오늘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예. 태국에 대해 여행을 간다. 어. 귀에다가 뭘 꼽아. 그 사람 목소리로 똑같은 목소리로 야, 똑같은 목소리로 번역해서 나한테 들려주는. 통역해서 와, 그럼 나중에 진짜 배울 필요도 없겠네. 왜냐면 목소리 따라하는 건 이미 되고 있거든요. 그 사람 뉘앙스도 예. 다 반영해서 예. 그 사람이 뭐 화를 내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은 한국어로 화를 내면서 안녕하세요 화를 내면서 그 사람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역시 연기력이 딸리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 햄마. 그거를 그대로 해줘.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슬랭은요? 안녕 맨 이러는 거지. 해주는 그러니까 거죠. 입마, 약간 이런 것들은 해주는 거지. 제가 예전에 그래서 완벽한 통역기가 나올 거다. 왜냐하면 딥러닝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좀 비판을 받았는데 내가 한 말은 사실 뜻은 뭐냐면 사람만큼 잘한다라는 뜻에서 완벽한 통역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만큼 한다. 근데 지금 랩장님 좋은 질문 하셨는데 그 완벽하다는 걸 이제 비판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통역은 사람이 해도 완벽하게 못한다. 완벽함이라는 것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입말하는 끝이 없다. 끝이 없다. 푸르스름하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요? 그러니까 푸르스름하다는 르르르 되네. 되는 거였어. 르르르다. 붉은색이다. 레드다. 그러네. 되네. 되는 거였네. 다음 장도 어이없는 겁니다. 아까, 좋습니다. 아까 팩맨 되게 어이없었잖아요. 예. 어이없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것도 정말 어이없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단 저 그림이 뭘까요? 저 그림 먼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거 약간 연구에서 쓰는 것 같은데요? 연구에서 많이 쓰죠. 시약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제목을 보세요. 2018년도인데 트랜슬라토트론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뭐야? 번역. 자, 트랜슬라토트론. 저기 뭐냐면 음파를 저렇게 그림으로 바꿔요. 일단 저기 음파예요. 그 원리는 그냥 넘어가고 음파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기 그 그림 음파예요. 네네. 이게 뭔 짓을 한 거냐? 음파로 바꿔서 숫자로? 자, 원래 통번역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번역기 당연히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말을 했다. 그거를 음성을 인식을 해 일단. 예. 그 다음에 그거를 텍스트화. 텍스트화해. 그 다음에 번역을 해. 네. 그 다음에 음성을 합성하겠죠. 합성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 단계를 거치죠. 너무나 상식적이잖아. 예. 음성 자체를 패턴으로 해서 수학으로 바꾼 다음에 예, 다시 숫자로. 음성으로 바꾸는 거야. 저기 뭐냐면 아까 자 보세요. 그래서 우가차차를 넣고 숫자로 바꾼 다음에 한국어로 그냥 바꾼 거잖아요. 그쵸. 음파를 넣고 숫자로 바꿔. 그러니까 우가차차도 아니야. 그냥 음파야. 음파. 이거는 우가차차 어느 나라 말인지 상관없어. 네. 그냥 음파야.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숫자로 바꾼 다음에 네. 음파로 쏘는 거야. 그렇죠. 이거는 단계가 줄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실수도 안 하고 맞아. 오류도 없고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인식하고 텍스트로 바꾸고 번역하고 음성 합성을 했어. 예. 이런 통역기보다 얘가 좋아요. 무조건 좋죠. 왜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환희는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예. 이게 안 되는 거죠. 감정 같은 거 다 잘리지.
그쵸. 그 함정, 음색, 다 사라졌잖아. 어조 다 사라져. 다 사라져. 그러면 돌아가는 건 이제 옛날에 우리 텍스트 스피치처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쵸. 안녕하세요 화를 냈는데. 그쵸. 감정 안 들어가. 근데 요거는 음파를 넣고 음파가 나오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간다. 다 살릴 수 있다. 화내도 들어간다. 기분도 좋아진다. 근데 이게 2018년도에 나왔고 어. 작년에 2가 나왔어요. 어. 원이었고. 예. 근데 아직도 왜 우린 정을 못 보고 있느냐? 연구 단계니까. 그리고 아. 저거는 아직은 그렇게 번역을 잘하진 않아요. 아, 요거는 그러니까 아직 조금 패턴이 복잡하군요. 예. 이거는 그렇게 잘 되지 음파다 않아요. 보니까. 그냥 뭐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밥 먹었어 이런 건 되는데. 예. 근데 일단 그게 되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죠. 음파를 넣고 음파가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어. 밥 먹었어가 된다는 건 신기하잖아. 와, 근데 저 이런 생각이 든다 갑자기. 음파 자체를 그 음파로 바꾸지 말고 음파로 한번 돌아온 상태에서 얘를 그냥 진동 패턴 같은 걸로 바꿔.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 청각 장애인들이 쓰는 이 점자 같이. 아 점자는 되죠. 일동의 패턴이잖아요. 되죠. 숫자를 점자로 바꾸면 이제 청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함께 소통이 바로 실시간으로 되는 거야. 되죠. 듣는 순간 점자로 이제 진동 패턴이 오는 거고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골전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골전도를 할 수도 있고. 근데 골전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골전도도 안 되는 분. 골전도도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 아예 청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은 아. 그럼 일단 어떤 진동 패턴, 촉각 패턴, 아하. 뭐 시각 패턴 여러 가지 패턴으로 바꿔갖고 음성 자체가 실시간으로 그냥 불편하신 분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 동물과의 대화 저는 그거 진짜 궁금해하고 있어요. 돼. 되지 않을까? 무조건 되죠. 동물이 언어가 있을 거잖아요. 패턴이잖아 어차피. 에이, 동물 언어 있을 거잖아. 분명히. 동물과도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오늘 뭐 했어? 그럼 이제 개가 말을 하면은 그게 개의 감정까지 그대로. 그렇죠. 놀았지 뭐 임마 뭐 이렇게. 자, 요걸 볼게요. 저 하얀색은 제가 입력을 넣은 거고요. 어. 하얀색은 제가 친 겁니다. 그다음에 파란색은 인공지능이 말한 거예요? 대답한 거예요. 자, 상황이 뭐냐? 어. 자, 세척기가 보이젝스에 입사하려고 예.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녀석 봐. 근데 맨 마지막에 노란색으로 제가 썼죠. 자, 제가 야, 나 미안하다. 너 채용 못할 것 같다. 어. 그랬더니 디시워셔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오케이, I understand. You are a dirty dish. Bye. What? 넌 더러운 그릇이야. 참고로 꺼져. 저 대화 도중에 예. 더티 디시란 말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저거 제가 직접 실제로 쓴 거거든요. 저게 지금 설거지 기계라고요? 정말 네. 인공지능이 자기가 화낼 알고 수가 있는 있나요? 가장 험한 말을 한 거네. 그렇죠. 제가 저걸 실시간으로 테스트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저런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진짜. 대박. 상상도 못했고 그냥 야, 나 너 채용 못하겠어. 이랬더니 갑자기 제가 저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 근데 미안하다고까지 인공지능 치고 약간 얘기를 했는데. 인성이 조금 잘못됐네요. 약간 아니 근데 솔직히 채용 안 한다 그러면 그래서 요게 이제 저런 없이. 요즘에 언어 모델 뭐 대형 언어 모델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신문 기사에. 예. 그거의 어떤 시조새 같은 겁니다. GPT-3라고 2020년도에 나온 건데. 예, 아주. GPT-3고 2020년에 나왔고 2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예. 2년도 안 됐어요 아직. 요거는 또 작년 말. 야, 요것도 한 핫합니다. 핫한 두 달 전, 거요. 두달 전 예. 논문. 구글에서 고퍼란 걸 발표했어요. 오. 참고로 GPT-3는 구글이 아닙니다. 오픈 AI라고 다른 예, 회사예요. 예. 구글이 질 수 없다. 자, 저 그래프를 보세요. 예. 일단 회색부터 보세요. 휴먼 엑스퍼트. 이거 어떤 쪽지 시험 같은 거예요. 휴먼 엑스퍼트한테 메디슨에 대한 아. 쪽지 시험을 봐요. 100점은 아니죠. 90점. 휴먼 엑스퍼트 90점이에요. 그다음에 아까 보신 그 욕하는 GPT-3 예, 욕쟁이. 보라색이에요. 얘가 전문성은 어? 없어요. 거짓말은 잘하는데 전문가 아니면 저 정도 나오죠. 인간도 GPT-3는 뭐 40점. 어. 그리고 이제 1년 반이 지나서 고퍼가 나왔어요. 구글에서 발표한 거. 파란색. 아, 1년 반 만에 저렇게 올라갔습니다. 엄청 올라갔네요. 메디슨에 와. 대해서 인공지능 60점입니다. 저 이런 증상이 있고요. 저런 증상이 있고요. 이럴 때 뭐 먹어야 돼요? 아스피린. 60% 맞다는 거죠. 60%는 맞춘다. 근데 이게 속도가 중요합니다. 다시 보세요. 대박이네, 1년 반. 대박. 저 회색을 언제 따라잡을까요? 얼마 안 남았다. 이미 평범한 인간은 따라잡았다고 보고 전문가를 따라잡는 데까지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예. 드디어 이제 개발자 봅시다. 이게 내가 뽑은 칼에 내가 찔리는 경우죠, 이게 사실. 진짜 어이없는 겁니다. 예. 입코딩이란 말 아시죠? 입코딩. 어. 입코딩을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요거는 작년 여름. 자, 입으로 코딩해요. 어. add this image. 예. 저거. 어. 이거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어. 자, 저 그림을 넣어. 그럼 오른쪽이 뭐다?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코딩한 거다. 어. 자, 그래서 지금 로켓 어쩌고 하는 게임을 만들 거예요. 또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야. 사람이 하는 일은 메이크 저것만 치는 거예요. 저것만 치면 돼, 사람은. 지금 아래쪽에 쓰는 텍스트가 쉽게 말해 그냥 일 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일을 주면 오른쪽에 인공지능이 코딩을 해주는 거예요. 참고로 코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글자 하나만 잘못 써도 안 돌아가요. 에러나죠. 무조건 에러나죠. 안 돌아가요. 다 잘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크롭이 와. 서큘러리. 그러면 원으로 잘라졌어요. 와, 대박. 그래서 이 코딩. 자, 저렇게 막 길게 뭐라 써요. 아, 엄청 길다. 뭐 와. 클릭하면 해준다. 일시적으로 제가 속도를 올려라. 그리고 와. 뭐 저런 에스토로이드를 넣어라. 그래서 에스토로이드를 피해야 돼요, 이제. 예. 얘가. 너무 크다. 저거 어떻게 피해? 하지만 피한다. 저 이제 작게 해라. 아, 저거는 로켓십의 0.75 정도 어. 크기로 해라. 그거 다 알아들어, 인공지능. 다 알아들어요, 지금. 예.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짓을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시킨 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예. 자, 플레이스 룰을 써줘라.
그냥 시킨 게 뭐냐면 룰을 써라예요. 룰을 써라. 룰이 뭔지는 안 알려줬어요. 어. 지금까지 그냥 게임을 만들었잖아. 룰이 뭔지 써라. 그때 저렇게 썼어요. 자기가 지금 만든 게임의 룰을 쓴 거예요, 예, 지금. 클릭 더 로켓 시프트 파이어 트러스터. 에스트로이드를 피하고 250점이 되면 이긴다. 지가 룰을 써서 만들었어. 지가 룰을 써준 거예요, 지금. 그 말로만 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거 저는 이제 과학 얘기 할 겁니다. 우리 안 될 과학 채널이니까 예. 과학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개발자들은 코딩 테스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저기서 코딩 문제를 푸는 거죠. 왼쪽 문제가 주어지면 저걸 사람들이 오른쪽에 이제 치는 거예요. 코딩을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왼쪽에 문제가 쭉 길게 있잖아요. 저거에서 이제 이것도 알파 코드라고 예. 올해 2월 2일 이번 달 2월 2일에 나온 거예요. 왼쪽에 문제를 주어지면 오른쪽에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저 사이트에 많은 개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코딩 예. 테스트. 그거의 에버리지 휴먼 정도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참, 지금 오른쪽에 치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이에요. 저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저 코딩하는 도중에 어디를 보는지를 저 왼쪽에 표시하고 있어요. 저 보이죠? 왼쪽에 표시하는 거. 왼쪽에 있는 문제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코딩을 하고 네, 있다는 문제의 거예요? 어디를 보고 어떻게 코딩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코딩의 과정까지 보여준다? 예. 그래서 저게 실력이 지금 뭐냐? 저 코딩 테스트 사이트 기준으로 중간쯤. 사람 평균. 사람 평균. 예. 야, 그럼 진짜 능력 있는 개발자 외에는 이미 실직할 수 있다. 저런 문제들은. 저런 그러니까. 저 문제은행에 나올 법한 알고리즘 뭐 이렇게 머리 쓰는 문제들. 저런 거 왜 아직 안 나왔냐? 개발자들 왜 아직 안 쓰냐? 올해 나온 거고 작년에 나온 거라서. 이제 오늘 제가 슬슬 계속- 퍼진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점점 슬슬 과학과 공학으로 가까워지고 예.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코덱이라고 있어요. 혹시 예. 코덱 아십니까? 알죠? 코덱이 뭐냐? 이런 영상을 예. 음성을 전달한다. 예. 압축을 하고 풀어야 압축하고 되죠. 풀고. 예. 그게 사람이 만든 코덱 중에 제일 좋은 코덱 중에 하나가 EVS 오퍼스 저런 겁니다. 예. 오른쪽 가로축이 용량이죠. 그 전송 속도. 전송 속도가 높으면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인터넷이 빨라야 되니까. 예.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 그다음 위로 갈수록 품질이 좋은 거예요. 예. 저 무시라 스콘과 저게 사람이 듣기에 좋은 소리인 거예요. 저 사운드 스트림이라는 게 이제 2021년에 나온 거, 작년에 나온 거예요. 네. 저게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만든 코덱이에요. 사실 저렇게는 안 되잖아, 지금.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따르면 요렇게 느린 거는 좀 품질이 좋고 그렇죠. 빠른 거는 품질이 안 좋고 요런 형태로 배열이 되는데 이단화적인 거예요. 그렇죠. 속도가 빠른데 화질이 좋아? 그렇죠. 그런 거죠. 3분의 1의 용량으로 화질은 열나 좋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와. 물론 저거는 음성에 대한 거였지만. 그래서 코덱도 개발자보다 인공지능이 딥러닝이 더 잘 개발한다. 또 이제 오늘 마지막 저희 제품 소개. 브루. 지금까지 보신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온 예. 영상 편집기. 이 영상 편집기를 쓰면 어떤 일이 가능한지.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1분짜리니까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광고라기보다 예. 인공지능으로 브루를 가능한 모르는 일 사람들이 소개하는 하고 있을 영상 자막 결국엔 작업. 광고입니다. 이 모습 광고지만- 누군가 익숙하지 않나요? 중요하죠,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듣고 자, 인공지능으로 멈추고 이런 일이 타이핑하고 가능합니다. 예. 타이밍 놓쳐서 돌아가고 듣고 멈추고 타이핑하고 지금 타이밍 놓쳐서 편집하는 돌아가고 과정이죠, 그렇죠. 듣고 멈추고 타이핑하고 타이밍 저게 너무 놓쳐서 힘들죠. 돌아가고 브루와 함께하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영상 파일을 불러오고 언어를 선택해주면 인공지능이 초벌 자막을 만들어줍니다. 참 쉽죠? 자막뿐만 아니라 컷 편집도 문서 편집처럼 할 수 있어요. 영상을 일일이 보지 않고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보세요. 삭제하고 싶은 부분은 백스페이스로 편하게 지울 수 워드 지우듯이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bru.boyjex.com에서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참고로 있어요. 브루는 정말 영상 편집자분들 정말 좋아해요. 참, iOS에서도 지원합니다. 저거는 뭐 많이 쓰죠? 네. 안 될 값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될 까먹도 쓰신다고 들었어요. 예, 맞아요. 저희가 정말 잘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오. 저희는 사실 워낙에 대사가 많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저도 이제 피드백을 하지만 진짜 한 20분짜리 영상이 대사가 엄청 많아요. 그렇죠. 제 말도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와, 이거 무조건 써야 돼요. 직접 치면은 편집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아예. 네, 일단 자막을 자동으로 달아주는 게 너무 편하고 그다음에 아까 내가 그 말 했는데 그거 하이라이트로 찾아야지, 하이라이트로 꼭 남겨야지. 브루에서는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야. 컨트롤 F 누르고 그러니까요. 내가 했던 말, 비유 이런 거 다 대박입니다, 찾으면 진짜. 바로. 네. 그래서 영상 편집자들이 이렇게 좋아하십니다. 4시간 걸리던 작업 10분 안에 끝났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학. 그러면 이때까지 내가 알겠어. 패턴을 잘 파악하는 거는. 근데 패턴만 파악하면 수학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학. 생각하십니까? 수학은 패턴이죠. 그렇죠. 수학은 패턴이에요. 아, 좋은 얘기십니다. 예.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학은 패턴인 것 같다. 진짜일까? 찾아봤더니 파인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조건 패턴이에요. 파인만이 수학은 패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1월 지난달에 나온 겁니다. MIT에 6개 과목이 있습니다. 수학 과목. MIT 수학 과목 18.01부터 18.06까지 6개의 과목이 있어요. 뭐 리니어 알제브라 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 문제은행을 뭐 몇천 개인가 몇만 개인가 문제를 인공지능이 학습했어요. 그리고 아까 그 코딩하는 인공지능이 있었잖아요. 예. 얘가 어떻게 한 거냐면 이 문제를 보고 코딩을 해요. 일단 수학 문제를 코딩으로 풀어. 그 다음에 그거의 결과가 나와요. 오. 그게 수학 문제 답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은행을 학습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문제은행에 없는 문제 냈어. 새로운 237개인가 문제를 냈어요. 200몇 문제. 이거 MIT 교수님들이 검증하신 거예요. 얼마나 맞췄을까요? 100% 정답. 진짜요? MIT 수학 문제 100% 인공지능이 다 풀었습니다. 자, 저 문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문제인지. 저런 문제들이에요. 딱 봐도 풀만하네요. 풀만하죠, 아직은. 아직 풀만해요. 네, 대학교 수학 중에 좀 쉬운 문제들. 그러니까. 기초 과목들. 풀만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저 학부생 정도는 수준의 문제인데. 저 정도는 이제 다 푼다. 예. 그러면 아. 자, 물론 아직 뭐 예를 들면 대학원 수준의 수학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얼마 남았다?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저거 작년에는 안 됐다. 작년에 안 됐지만 이제 된다. 그래서 똑같은 그 인공지능을 보는 건데 걔가 스스로 문제도 내요. 그래가지고 저 그래프가 뭐냐면 예. 제일 위에 거는 저희 각 과목별이에요. 저 6개 과목. 가로축이 6개 과목. 6개 과목별로 주황색이 사람이 쓴 문제, 파란색이 기계가 만든 문제, 그리고 세로축이 difficulty, 난이도. 기계가 만든 문제가 사람이 만든 문제보다 조금 쉽더라 라고 평가가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건 뭐냐면 적절성이에요. 초록색이 적절하다 문제가. 예. 빨간색이 적절하지 않다. 예. 왼쪽이 사람이 쓴 거. 사람이 쓴 것도 다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뭐 사람이 낸 문제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뭐 나중에 뭐 답안도 바꾸고 하니까 네. 실수로 뭐. 기계가 만든 문제가 사람이 보기에 꽤 적절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기 오른쪽이 나쁘지 더 않다. 직접적인 거야. 아. 파란색은 기계가 쓴 것 같다. 노란색은 사람이 쓴 것 같다. 아. 기계가 만든 문제도 한 절반쯤은 사람이 쓴 것 같은 거예요. 이 문제를 기계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한 절반 정도는. 근데 사람이 만든 문제는 그래도 좀 더 사람 같긴 해요. 저 노란색이 좀 더 길죠. 여기서 저는 이제 과학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봅시다. 과학이라는 거는 제 생각에 결국에 과학도 패턴을 찾는 거예요. 아까 수학이 패턴이라고 그랬잖아요. 과학도 패턴이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 교과서에 패턴이 없는 어떤 게 쓰일 수 있을까? 이게 재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패턴의 다른 말이 재현인데. 그렇죠.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현 가능성 이런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재현이 안 되는 건 패턴이 없다라는 거고. 패턴이 없죠. 그거는 과학 교과서에 못 쓰여요. 과학이라는 거는 패턴이다 원래. 패턴이죠. 패턴을 발견하거나 있는 패턴을 공부하거나 인공지능이 패턴을 예측은 하는데 그 가운데 뉴럴넷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수식으로 쓰면 수식이 막 몇 억 줄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패턴을 잘 예측하니까 수식을 간단하게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뭘 했냐 이걸 한번 보십시오. 1, 1, 2, 3, 4, 6, 9 저런 패턴을 줘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한테 저 수식이 뭘까라고 물어봐요. 맞춥니다. 저 오른쪽이 인공지능이 예측한 프리딕티드 수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열을 주면 인공지능이 수식을 맞춰요. 그 수열에 해당하는 수식을.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깔끔한 수식을 만드는 걸 하는 예, 거예요. 요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나비의 스톡스로 해봅시다. 나비의 스톡스는 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모르죠. 모르죠. 밀레니엄인지 안 모르죠. 그쵸. 밀레니엄 난 저는 모릅니다. 만약에 해가 예. 있다면 제일 먼저 누가 찾을까? 음. 인공지능이 1순위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 사람은 아직까지 못 찾았거든. 찾으려는 사람 다 죽었어. 근데 인공지능 안 죽잖아. 어떻게 이겨 인공지능은? 과학공학, 이제 수학 얘기했고요. 야, 이거. 그 벽돌 깨기 만든 팀을 예. 5천억 원을 주고 인수했다. 뭐 벽돌 깨기를 5천억 주고 인수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리고 뭐 바둑 그 해서 뭐 할 거냐? 그래가지고 딥마인드 팀이 다른 일을 한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서버들. 유튜브도 서버가 막 수십만 대 장난 아니겠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십만 대 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버가. 그쵸. 걔네들이 열을 얼마나 내겠어요.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가 미국의 전기를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인가 3%인가를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먹어요. 그러니까 미국 전체 전기의 1%인가 3%인가를 데이터 센터가 먹어요. 그 데이터 센터 전기의 40%가 뭐냐? 에어컨이야. 근데 그 40%를 돈을 조금만 아끼면 구글이 돈을 얼마나 아끼겠어요.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가지고 그거를 얼마나 많은 뭐 물리학자 뭐 모르겠어 뭐 유체역학자 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겠죠. 요것도 인공지능 해결했죠. 돈을 아끼려고.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이제 전기로 40% 들고 있는 거예요. 고용도밖에 안 돼. 한계야. 네, 40% 밑에서 못 내렸어. 딥마인드가 인공지능을 알파 뭐 전기 같은 놈을 넣었어. 알파 전기가 6개월 동안 학습을 했어요. 얘는 뭐 전기가 뭔지도 몰라. 일단 아끼는 법 찾아. 15%를 세이브했다. 근데 그것도 딥러닝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뭐 계속 틀어놓지 않고 네. 언제 틀고 언제 끄고의 최적화된 지점을 찾으면은 그쵸. 기가 막히게 얘네들 사이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버는 안 꺼지면 되니까. 지금 가정집에서도 난방 같은 시스템이 이게 적용된 데가 있거든요. 아하. 계속 켜놓지 않고 아하. 온도에 맞춰서 계속 조절하면서 이거를 네. 좀 연료를 좋다. 아끼는 이런 게 적용된 집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름이 RF 포즈예요. 저기서 RF라는 거는 예. 그 리모컨 RF. 뭐 하면 레디오 프리퀀시죠. 네, 라디오 프리퀀시예요. 2018년이에요. 예. 자, 사람이 지나갔는데 포즈 인식을 해요. 벽을 넘어서. 그렇죠. 귀엽다. 이게 뭘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RF가 어디서 나왔냐? 와이파이 공유기. 공유기 걸 받아서 튀겨서 받은 거요?
공유기 신호가 막 나오잖아요. 예. 그 앞을 사람이 지나가면 신호에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 신호의 변화를 읽어갖고 거기 사람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는지 알아낸 거야. 지원해서. 와. 저걸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을까? 그래. 못하겠지.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 알고리즘으로? 너무 다를 텐데 너무 많이 튈 텐데 신호가. 네. 무서워서 진짜. 그래서 보이지 않아도 벽 너머에 있어도 와이파이 신호는 오니까 와이파이 신호는 벽 넘어서 오잖아요. 그쵸. 그걸 가지고 사람을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전쟁 중에도 집에 숨어 있는 이 적군이 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 보여. 네, 쟤들이 밥을 먹고 있다, 앉아 보여. 있다, 자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아까 이게 나왔던 나비에스톡스입니다. 예. 원래 나비에스톡스가 이제 해가 없기 때문에 예. 시뮬레이션을 해서 느린 거잖아요. 그쵸, 못 찾죠. 너무 한 스텝, 복잡해서. 한 스텝, 한 스텝 예. 시뮬레이션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가운데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써 있는데 저게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예요. 왼쪽이 이니셜 컨디션. 저걸 넣으면 한 스텝 한 스텝 갔을 때 저렇게 된다. 맨 오른쪽이 뭐냐? 딥러닝이 저걸 다 학습한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인식해서 똑같이 원래 만들어낸다? 하던 시뮬레이션보다 1000배 빠르게. 1000배 빠르게. 1000배 빠르게 거의 정확하게. 근데 100% 정확하진 않대요. 그래서 저런 걸 하면 뭐가 되냐? 예를 들면 반도체에 뭘 만든다. 또는 뭘 만든다. 뭐 배를 만든다. 그럴 때 원래는 그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는데 1000배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있다가 나와야 돼. 근데 뭐 이 배 모양이 좋을까? 뭐 이런 걸 할 때 하루씩 실험을 하던 거를 저건 1000배 빠르니까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뭐 1분 만에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1분 만에 보고 그중에 괜찮은 걸 찾아요. 야. 근데 조금 부정확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조금 어차피 저 시뮬레이션도 부정확한 거고 맞아요. 그다음에 후보만 잘 찾으면 되니까 후보를 찾아서 그쵸. 이거를 또 진짜 시뮬레이션을 돌려 예. 그리고 진짜 시뮬레이션을 또 진짜 리얼에서 돌려보면 되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비에스톡스 방정식 자체가 유체역학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기상 예보할 때도 많이 쓰이고 왜냐면은 결국 기상 자체가 유체의 흐름을 우리가 예측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예측을 못해? 날씨를 왜 못 맞추냐면은 유체역학이 너무 고려할 요소가 많아요.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아무리 갖다 대도 이걸 계산하고 딱 나면은 결과가 딱 나와도 이게 결과를 예측하고 나니까 이미 그 시간이 지나. 예를 들어서 뭐 30분 후에 태풍이 온다. 계산하는 시간이 5시간이야. 그럼 이미 태풍은 왔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쵸.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예측이 가능하고 그 예측된 결과가 아직 태풍이 오기 전에 대중한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슈퍼컴퓨터 실제 맞습니다. 자, 아까 팩맨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기상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 예. 원래 기상 예측은 슈퍼컴퓨터를 쓰죠. 전 세계 슈퍼컴퓨터가 기상 예측하는 데 쓰이죠. 그리고 온갖 물리 데이터를 넣어요. 네. 뭐 이런 관측 사진, 저런 관측 사진, 예. 뭐 다 넣을 거잖아요. 그리고 온갖 똑똑하신 분들이 모델을 만들어. 그리고 예측을 하고 틀리죠. 오. 근데 요거는 뭐냐? 그냥 그 강우량 사진이에요. 강우량 사진만 가지고 예상 강우 그거를 움직임을 다음 프레임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걸 40년치를 학습을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예측한다. 예측이 되더라. 기존 모델보다 잘하더라.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요소 필요 없어. 그냥 40년치 데이터를 경험으로 패턴을 만들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해 못한다. 이해 못하지. 왜 그런지. 왜 모르죠?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갑자기 왜 이런 변화가 생기지? 모르지만 예측한다. 일단은 기존 모델보다 결과가 좋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기상 그 전문가들 있잖아요. 예. 전문가들한테 보여줬을 때 일단은 정확도를 떠나서 어느 게 더 그럴듯하냐라고 기존 모델하고 인공지능이 만든 게 기존 하던 방법보다 훨씬 그럴듯하다. 신기한 일인 거죠. 알파폴드. 예. 야, 이것도 아주 핫한 건데요. 알파폴드가 2018년도에 나왔고 예. 2가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자, 이게 뭐냐?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니라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단백질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네. 이 복잡한 구조가 이제 어떻게 접히느냐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네, 예. 이 구조들이 또 아주 안정적인 형태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과학적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무너져 버리고 어떨 때는 되게 단단한 구조를 만들어요. 네. 예. 근데 이거를 너무나도 많은 구조가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데 특정하게 쓰이는 구조를 만들고 싶은데 그 구조를 만들기 너무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게이머들한테 네. 이 단백질이 접히는 과정, 접히는 규칙, 여러 가지 그런 서열들을 주고서 한번 접어봐라. 게임 형태로 규칙대로 한번 접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과학자들이 수십 년간 못했던 거를 몇 주 만에 게이머들이 집중력을 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어떤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나중에 발견된 구조랑 거의 흡사해. 그때 그 과학자가 게이머들의 집중력은 과학자를 뛰어넘을 수도 있다. 아하. 뭐 이런 명언 날렸거든요. 예. 인정합니다. 이게 폴드잇이라는 게임에 대한 건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이 예측하는 게 바로 알파 폴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대회에 나와가지고 단백질 폴드 한 단백질 접는 인공지능들 다 발랐거든요, 알파 폴드가. 그렇죠. 근데 노하우를 공개를 안 해. 제가 한번 제 고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거의 다 설명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입력이 아미노산 시퀀스라고 아미노산의 순서가 있어요.
어떤 과학적, 물리적, 화학적 원리에 의해서 이게 폴딩이 됩니다. 아. 그 순서가 폴딩이 돼요. 근데 접힘이 왜 중요하냐? 이 구조에 의해서 뭐 약효가 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는 게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예측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10년 넘게 노력한 결과 여기 보입니다. 2006년부터 사람들이 노력한 그 아까 기상 예측하듯이 사람들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딥러닝 들어가기 전에는 30점, 40점대였다. 발전도 없었다. 그쵸, 결과가. 그쵸. 예. 근데 2018년도에 딥러닝으로 만든 알파폴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서. 아까 그 이미지넷 처음 보셨던 예. 그거랑 비슷한 거죠. 음. 딥러닝으로 했더니 60점이 나왔네 갑자기. 그리고 2년 뒤에 95점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요. 저 95점이 어느 정도로 정확한 거냐. 예를 들면 엑스레이 사진 찍을 거잖아요. 그 찍는 것 자체도 원래 애초에 오차가 있어요. 그래서 100점 이상적으로 안 나오고 사진을 찍어서 관측을 해도 오차가 있기 때문에 95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알파폴드가 잘 예측을 한다. 지금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이제 저 알파폴드에 대한 소스를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제 저걸 기준으로 우리나라 약간 우리 K 알파폴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예측해가지고 특정한 단백질에 대해서는 더 예측을 잘하는 모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국내에서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사람 과학자들이 모델을 열심히 만들었으나 50점밖에 안 됐어요. 근데 딥러닝을 했더니 95점짜리 모델이 나왔어요. 근데 사람은 그 원리를 몰라요. 모르죠. 그 모델에서 하는 일은 곱하고 더하고를 수천억 번을 해요. 그걸 보면 보여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를 수천억 번을 해요. 하지만 이해가 안 돼. 안 돼. 하지만 이세돌씨를 이겨. 하지만 단백질 접힘을 예측을 잘해. 이런 때가 된 겁니다. 폰트 나왔어요? 나왔어요? 와. 야, 그러면 요거를 폰트 보고서 마무리하죠 3부를. 뭐야? 내 글씨가 이렇게 예뻐? 이게 너무 글씨 느낌을 살리면 만족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봐봐. 아니 내 글씨 느낌이 있어 근데 저 확대해 주세요. 내 글씨 느낌이 있어. 그래서 약간 폰트로 쓰려면 가독성이 좋아야 돼서 그러니까요. 이거 저도. 가독성을 좀 올리게 일부러 올려서 만듭니다. 화면에 랩장치에 나가는 건가요? 랩장치 나갑니까? 와. 화면에 나가고 있는 랩장치입니다. 건가요? 네이버 카페에 랩장 모델. 올리겠습니다. 개도체! 내 글씨야. 진짜. 진짜 내 글씨야 저거. 걔도 실지야. 대박이다 이거 진짜. 저희 옹글리페 목표는 한 30초 1분 쓰셨잖아요. 예. 30초 1분을 쓰고 종이에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옹글립 인공지능한테 보내주면 인공지능이 딱 보고 10분 완성. 10분 완성. 아직은 아닌데 이제 곧 될 거예요. 그래서 곧 되면 10분 완성. 10분 있다가 폰트가 딱 나오는 거죠. 대단히 긴 보이즈엑스 채용 광고를 보셨습니다. 저 로고의 분위기 잘 보셨습니다. Y와 X. 로고가 저런 이상한 회사입니다. 뭐가 있는 게 아니군요. 예, 좀 더 이상한 걸 보여드릴게요. 예. 제가 창업할 때 쓴 C입니다. 인공지능이 썼으면 더 잘 썼을 텐데. 이거를 일단 읽어드리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평생에 저 전에도 시를 쓴 적이 없고 저 후에도 시를 쓴 적이 없어요. 얼마나 미쳤으면 내가 다 시를 썼을까. 창업 미쳐야 창업하는 건데 그렇죠. 완전 미쳤던 때 쓴 겁니다. 사람은 배고픕니다. 사람은 두렵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은 심심합니다. 사람은 궁금합니다. 사람은 멋있습니다.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함께 일을 하고 태양계 밖으로 탐사선을 보내는 기적을 이룹니다. 저게 보이즈엑스 회사에 담긴 겁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배고프고 두렵고 사랑하고 멋있고 심심하고 이래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선을 우주 밖으로 보내는 그 태양계 밖으로 보내는 기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보이즈엑스에서는 저런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런 시에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딥러닝에 대한 신념, 디자인에 대한 경외. 그래서 요것도 이런 게 괜찮다. 이런 보이즈엑스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채용 광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